안녕하세요. 오늘도 국경을 넘나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놀라운 우정의 이야기죠. 터키의 한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의 여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전략적 목적으로 시작된 참전이 어떻게 진정한 형제애로 승화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실화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공화국의 타흐신 야즈즈 준장입니다.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이라 불리며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군인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겪게 된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1950년 6월 앙카라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머나먼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도에서나 본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터키 정부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6월 29일 우리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당당히 선언했어요. 터키는 그 책임감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이죠. 사실 이 결정 뒤에는 터키만의 절실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토 가입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싶었어요. 국제사회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 참전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갈리폴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가치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 이것이 제가 품고 있던 신념이었어요. 터키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걸고 5,000명의 여단급 전투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마도 약하고 의존적인 민족일 거라고 생각했죠. 터키군이 가면 금세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겠죠.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1950년 10월 드디어 부산항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도착한 한반도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 병력을 상륙시킨 터키군이라는 자부심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부산항 주변은 온통 폐허였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갈 곳 없어 떠도는 피난민들, 그리고 절망에 찬 사람들의 표정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미군 지휘부는 처음부터 언어 장벽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죠. 첫 며칠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국인들과의 첫 만남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굴복의 표시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포착한 한국인의 특성이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 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일기에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여성들이었어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터키에서도 강인한 여성들을 많이 봤지만 한국 여성들의 인내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뒤 한국인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부대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걸 목격했거든요. 밤에 몰래 다니면서 뭔가를 훔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부하들이 잡아와서 신문에 보니 중국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동양인들을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겠죠.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1950년 12월 군우리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키 여단의 첫 번째 실전 투입이자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적인 패배였어요.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명령 없이 철수하는 부대들까지 생겨나면서 터키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갈리폴리의 영웅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5,000km나 떨어진 이국 땅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터키 본국에 어떤 얼굴로 보고서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패배한 우리를 한국인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러 온 군대가 패배했는데 왜 위로를 해주는 걸까요? 터키라면 아마 비난부터 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우리 부상병들을 돌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정성껏 간병해 주었고 자신들도 부족한 약품과 붕대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밤새도록 중상을 입은 터키 병사 곁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서 우리 부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통역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들은 중국에서 넘어온 간첩들이었거든요. 진짜 한국인들은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 한 분이 서툰 영어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터키 형님들 고마워요. 우리 위에 멀리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터키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해야겠다고요. 1951년 1월 드디어 명예 회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금양장리 전투였어요. 저를 포함한 전 장병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에 임했습니다. 군우리에서의 패배가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서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우리의 각오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터키군 부대로 찾아와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라는 신기한 음식도 처음 맛봤는데 매콤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터키 아저씨들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투 당일 241연대 3대대 전원 600여 명이 새로 지급받은 M1. 소총에 총검을 꽂고 151고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알라우 에크베르를 외치며 돌진하는 터키 장병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갈리폴리의 영광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중공군 시체 474구를 발견했는데 대부분이 개머리판에 맞아 뼈가 부서지거나 총검에 찔린 흔적이었습니다. 터키군 특유의 백병전 전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거죠. 반면 우리 손실은 전사 12명과 부상 70명으로 전과에 비해 매우 미미했습니다.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터키 아들들이 해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국인들과 터키군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박수 그리고 진심 어린 악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아, 그리고 한국인들이 터키 전통춤인 하플라이 춤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1951년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부대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사 슐레이만이 전투 중에 발견한 5살 한국 전쟁고아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슐레이만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폐허가 된 마을에서 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거든요. 얼굴이 달처럼 둥글고 예뻤는데 달빛 아래에서 발견했다는 이유로 달의 후광을 뜻하는 터키어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처음 아일라를 부대로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일라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 안에서 한국인 전체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볼 수 있었거든요.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친딸처럼 돌봤습니다. 터키어를 가르쳐주고 군용 식량을 나눠주고 밤에는 자장가까지 불러주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아일라를 매우 아꼈죠. 아일라가 있으면 부대 전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거든요. 신기한 건 아일라가 터키어를 금세 익혔다는 점이에요. 언어 천재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순수함 때문인지 한 달도 안 되어 간단한 터키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애부집 같은 단어들을 귀엽게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아일라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희망, 어른들이 모든 걸 잃었어도 아이들만큼은 밝게 키우려는 의지. 아일라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이 우리 부대 주변에 자주 나타났는데 그들 눈에는 원망이나 절망 대신 호기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민족이었어요. 1952년 전선에서의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터키군이 전쟁고아들을 위해 앙카라 학원을 건립했을 때 64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면모를 목격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상호부조 정신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터키군과 전쟁고아들을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거든요. 쌀 한 줌, 채소 몇 폭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었지만 몸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할머니 한 분이 터키 병사에 찢어진 군복을 정성스럽게 꿰매어 주시는 모습, 한국 아저씨가 아픈 터키 병사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로 대한다. 피부색도 종교도 다른데 말이다. 저는 매일 일기에 이런 감탄을 적었습니다. 터키에서도 친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터키 군인들을 따르며 보여주는 순수한 애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터키 아저씨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터키어 몇 마디를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들의 예절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터키 군인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했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이 터키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반면 중국군이나 북한군 포로들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적개심과 경계심이 역력했고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저는 한국인들로부터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국경도 종교도 언어도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진짜 형제애를 경험한 거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철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모든 터키 장병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보다는 한국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특히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별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터키로 데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결국 아일라가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슐레이만이 아일라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보육원이 터키군에게 이를 알리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슐레이만은 아일라에게 약속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땐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슐레이만은 평생을 기다렸을 거예요. 5살 아이와 30살 청년 군인의 약속, 그 순수함이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남겨야 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한국인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아이들, 터키어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한국인의 의지를 봤으니까. 이것이 제가 한국 땅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금보다 순수했거든요. 흥미롭게도 터키의 나토 가입 소식이 1951년 9월 20일에 전해졌어요. 한국 전쟁 파병 11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원래 목적이었던 나토 가입은 달성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한국인들과의 형제애였거든요. 배에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국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터키와 한국은 진정한 형제 국가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거라고 말이에요. 2010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슐레이만과 아일라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 거예요.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슐레이만은 이미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아일라는 김은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재회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라가 터키어로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자 슐레이만도 감격해서 울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터키에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일라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봤다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도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영화를 본 터키인들이 모두 감동해서 울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90세가 된 터키 참전 용사들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어요. 모두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몽클라르 장군의 딸도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은 매우 용감해서 만약 프랑스가 위험에 처하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 많았다고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의 용기와 의지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한국의 오늘이 그것을 증명한다. 정말 그래요. 페어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한국,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터키와의 아름다운 우정 경기까지 모든 것이 60년 전 그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의 연장선이었어요. 나토 가입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터키의 참전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 진정한 형제애로 승화된 거죠.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인간의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백병전의 터키라는 명성보다 더 값진 것은 아일라로 상징되는 한국과 터키의 영원한 가족애였어요.